개묘년 병진월, 대망의 마지막 일간이죠. 무토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 정제 정관의 운이고 병진월, 편인과 비견의 그런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진토 무진하면 백호대살도 되죠. 아주 다사다난한 개묘년, 이민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시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뜨게 되면 내 거에 대한 소유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소유 문제, 내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거냐, 그리고 이 사람은 과연 내 거냐 아니냐, 얼만큼 관리를 해야 이걸 잘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제라고 하는 키워드로 살펴보면 늘 그렇게 소유에 대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제는 축적하는 재물이다, 차곡차곡 쌓는다, 봉급생활하고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쟁이나 다름없다, 이런 키워드도 들어가는데, 뭐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렇다고 해서 안 꾸준하던 사람이 개묘년 됐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꾸준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꾸준해지는 사람도 있겠고요, 꾸준하진 않은데 자꾸 꾸준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한 해가 아주 골치 아팠다, 그런 무토일간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무토일간 입장에서의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숙명과 사명과도 같다. 계수일간은 또 무토일간을 좋아할까요? 계수 입장에서 무토는 그렇게 썩 어떠한 조건부로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이 무토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수가 많아서 무토로 제방을 막고 하는 그런 억부적 시각, 강약의 논리가 아닌 이상 이 계수 입장에서의 무토는 정관의 역할을 하고 자신의 어떤 손실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즉 쟁제죠, 군겁쟁제나 군비쟁제를 막아주는 용도는 되지만, 이 계수의 현실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병화 정제, 그리고 또 신금이라고 하는 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토일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토일간은 그 계수를 바라볼 때 이 계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도 관찰해서 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좀 고될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고, 해도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지. 일에 대한 것은 뭐 정리는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기질, 뭐 이런 것들이 무토의 그 정제 속성이란 말이죠. 그것은 뭐 무자 일주도 그렇고요, 자월의 무토, 또 천간에 뜬 계수, 정제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많고 자신이 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역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도 무토의 그런 정제적 속성이다. 이렇게 개묘년 한 해에 큰 흐름들이 무토한테는 정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계수, 정제가 작용을 하고요, 지지로는 묘목 정관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또 정관이라고 하는 나의 소속감, 이 관이라는 것은 틀도 되고 직장과 또 사회적 질서도 얘기하지만 소속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소속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이 유니폼이에요. 복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느 병원 간호사거나 뭐 승무원들 보면은 유니폼 다 있죠.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작업에 편한 복장들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용도에 맞는 그러한 복장이라든지 유니폼, 행색이라고 하죠. 행색이 다 정해져 있다, 저마다. 나의 행색은 어떠냐,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디 외출을 하고 왔는지, 자다 일어났는지, 공부를 좀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와서 거울을 본 상황인지,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모습이어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는 나 자신의 모습을 좀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검증하는 시기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앞서서 병진월은 현실적인 테스트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검증을 내리는,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런 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인이라고 하는 이 병화가 병화 옆에 붙어 있으면 다 드러내게 돼 있죠. 그러면서 무토가 굉장히 양지로 발전이 됩니다. 그 양지로 발전이 되면 좋은 작용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점들은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재밌게 놀다 가면 괜찮은데 쓰레기들을 막 버려요. 그리고 막 곳곳에 있는 그 시설물들을 훼손하고 뭘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무료로 개방을 해뒀다가 뭐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폐쇄를 시키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거나 드나들더라도 소규모의 인원들이 왔다 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러는 것은 좀 다소 피곤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병화라는 것은 모든 일간 통틀어서 인기가 많아지는 운도 되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가거나 접근이 되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냐 나쁘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한 득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토일간한테는 편인이니까 이것이 나한테 인기가 될 수도 있겠죠. 보통 연예인들 사주에도 그렇고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인기의 인자가 됩니다. 요즘 흔히들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문제도 나오죠. 다 편인에 대한 속성이 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주 명리학, 역학에 대한 부분도 편인적 기질이 발달이 돼야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누가 설명을 굳이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인이라고 하는 기질이 얼만큼 잘 발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넘나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혼자 아주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편인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아마 이럴 때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무토일간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 편인이 하여튼 나를 밝게 만든다. 밝게 만들면 생각들이 밝아지니까 그 밝아진 환경 안에서 다소 좀 음흉하고 지저분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깨끗하고 선량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타심만 있다고 하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다 음과 양이 존재하는데 그런 이기심도 있을 수 있고 욕심도 가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문서, 인성이니까 이제 문서죠. 새롭게 시작을 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에 앞서 뭘 배운다든지 어떠한 코드로 연결이 돼서 함께 관계를 짓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운세로 좀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뜻하지 않은 시비구설이라든지 억울한 일, 누명 쓸 수 있어요. 그런 오해가 생길 것 같으면 바로바로 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좀 피곤하고 고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통지서가 날아오는 거니까 당연히 합격에 대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지지로 오는 이 비견, 진토에 대한 부분은 내가 좀 활동하는 걸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진에 대한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고 사람들하고 서비스하고 맞추고 이러는 거 잘 됩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기반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든지 내가 이것을 좀 해보자 하는 아이템 구상 있죠.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새로운 사람은 말 그대로 스승님 아닙니까? 편인 하면 스승님. 이 편인은 반드시 스승님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있으면 외롭다는 얘기고요. 스승님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누구라도 자기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외롭지 않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편인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을 때는
친구가 됐든 동업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다 될 수 있는데 내가 모르고 현재 지금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의 귀인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편인의 기질로 나한테 가르쳐줄 사람, 뭐 엄마 같은 사람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정인이 친엄마면은 편인은 새엄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편인은 나를 낳아주지 않았는데 길러주는 거예요. 길러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편인이 건강하게 발달된 사람은 뭐가 고마운지는 알아요. 근데 정인만 있는 사람은 또 그거를 잘 모른다. 왜? 엄마가 있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정인과 편인에 대한 기질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비교해 가면서 분석을 하시는 것도 십성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 고마울 일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되기도 하겠죠. 한편으로는 외로워질 수 있는 운이 되기도 하고요. 편인이 있으면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힘들어 봐야만 고마운 게 뭔지를 아는 건데 편안하게만 살다 보면은 사실 뭐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구설 생길 수 있는 것들 좀 주의하시라 말씀드렸고, 이성 문제 같은 경우도 편인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스승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또 원조도 됩니다. 원조,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투자자도 될 수 있고요. 이 편인으로 투자를 받으면 아주 파격적인 투자를 받는 겁니다. 거의 금리도 저렴한 편이 아니라 거의 무이자 같은 식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서 쓸 일이라는 것은 내가 계약서 쓴다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대출 받는다 이런 것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생활에 쪼들려서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죠. 그 대출 계약서 쓰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는 분들 사업 계획서 이런 거 해가지고 어디 구청이나 시청에 내가지고 좀 지원 같은 거 좀 받는다든지 그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강조합니다. 엄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새엄마죠. 편인과 같은 사람은 아주 집요하고 날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만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마움 속에서 관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서로 고맙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맨날 싸웁니다. 편인 있는 사람들 싸우는 거 주변에 보시죠? 네, 맨날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원인 중에 하나는 고마움이 빠져서 그래요. 내가 서운할 수도 있고요. 상대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키워드로 연결이 되면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작은 거 하나가 다 서운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도 그냥 나한테 왜 이랬고 저랬고 따지고 집요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편인들의 특성이에요. 또 그런 게 당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고마움과 미안함, 또 편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불편하잖아요. 나의 처지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누군가 나를 만나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뻔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인이 이렇게 존재하면 누구나 다 뻔뻔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뻔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건가? 지금 나를 욕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본인도 그런 뻔뻔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누군가를 만나서 힘들어 본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죠. 뻔뻔함이라는 게 없습니까? 살면서 다 부모님이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시절도 있고, 누가 나한테 헌신해주고 하면은 당연한 줄 알다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좀 잘했구나 하면서 회상하기도 하고 후회도 좀 하고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다가 또 이성 관계라든지 인연을 맺을 때도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좀 대하면 좋을지 이런 거니까 이 편인이 또 의심도 되고요. 맹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할 만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예의는 갖춰서 의심을 해야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하면은 그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좀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좀 요청해도 되냐 해서 이렇게 같이 좀 찾아본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가방을 뒤져보자 이러면은 그거는 좀 무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계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편의는 그냥 훅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냥 뭐 갑자기 지나가다가 음악 한 곡 들었는데 그게 귓가에 맴돌아서 막 미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가 뭐지 하면서 찾는데 제목은 모르겠고, 또 외국 노래 하면은 가사도 잘 안 들리고, 근데 막 엄청 찾고 싶고, 그런 것처럼 나를 막 엄청 후벼 파는 거죠. 그것이 좋으면 감동인 건데, 또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면은 상처와 아픔으로도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크게 심하진 않은데, 어쨌든 편인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진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성관계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또 뭐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 뭐 공부하다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비견이니까 뭐 친구 소개로 만나든, 뭐 놀러 다니다가 뭐 어디 누구 소개를 받든, 뭐 모임 자리에서 뭐 술자리에서 만나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책임에 대한 것도 다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물에 대한 것은 올 한 해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무토일간 재물에 대한 것을 생각할 시기 아닙니다. 뭐 모든 천간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 이민 개묘잖아요. 아직 봄이란 얘기죠. 봄이나 다름없다. 이민년이 뭐 봄 날씨고 경자년은 뭐 겨울 날씨냐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지지해 오는 이 흐름들을 굳이 비유하자면 이민 개묘 아직 새벽이나 다름이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 윤곽 잡아서 멤버 구성해서 일을 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시절들이 되는 만큼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그런 안목으로 좀 진행해야죠. 그러니까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이거를 항상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올 한 해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참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걱정을 크게 하시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좀 독려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것도 나름 자기를 지키는 방법 아닙니까? 일종의 합리화라고 하죠. 이런 합리화가 지나치면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꽉 막힌 사람이 되겠지만, 또 이런 합리화를 너무 할 줄 모르면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뭐 다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는 다 그럴만해서 그런 거다라고 위로하시면서 앞으로 뚫린 구멍들 메워가면서 조금 더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개면연 병진호를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갑인울묘월 다사다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운 불어 넣어드리는 마음으로 무토일간 분들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 병진월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